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장님, 제 아들은 초혼인데 결혼 한 번 했던 사람이랑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처녀여야 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내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건 2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주야, 소개팅 한번 해볼래? 우리 남편 직장 동료인데 사람 정말 괜찮대.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친구 미경이 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 후 20해를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 인연이라니. 50살이 넘은 나이에 누가 나를 원하겠어요? 게다가 미용실 체인점을 운영하느라 바쁜 일상에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예쁜데 왜 혼자 살아? 한 번만 만나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반강제로 끌려간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김태호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명문대 출신의 구청 환경과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좋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호입니다. 미경 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태호의 첫인사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도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죠. 첫 만남은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여행 경험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헤어지면서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번째 만남, 3번째 만남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태호는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문자를 보내고 주말엔 꽃을 들고 나타났죠. 그런 섬세함이 좋았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실래요? 연애 2달 만에 태호가 청혼했을 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호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태호의 어머니는 겉보기엔 인상 좋은 60대 여성이었어요. 우아한 한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 부드러운 미소까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첫 대면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호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쁜 분이셨구나. 김 여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식사 자리는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태호가 내 옆에 앉아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고 김 여사는 음식을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차 한 잔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윤주 씨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김 여사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전문대 미용과를 졸업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 짧은 한숨과 함께 김 여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태호는 서울대 나왔거든요.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어머니가 궁금해서 그러지. 그리고 윤주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52입니다. 아이고, 태호보다 1살 많으시네요. 여자가 나이 많으면 나중에 더 빨리 늙는다던데.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독침을 꽂았어요. 아직 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여사의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전 남편 이야기, 이혼 사유, 자녀 유무까지. 마치 취조실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태호를 위해서.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미용사시구나. 요즘 미용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던데. 제가 체인점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서 다행히 괜찮은 편입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선 꽤 알려진 미용실 브랜드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 여사가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윤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여사는 차분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태우는 초혼인데 재혼녀와의 결혼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제 아이도 낳기 어려운 나이고.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태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엄마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왕 결혼할 거면 집안도 비슷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니? 죄송합니다만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가 재혼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혼녀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손주도 못 낳을 거면 예단이랑 집은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호가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상처 주는 말들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태호는 나를 차까지 바래다 주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윤주 씨. 어머니가 원래 솔직한 성격이시라.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태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주일간 고민 끝에 결국 태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윤주 씨를 알아가실 거예요. 약혼을 결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죠. 김 여사는 약혼 후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기본으로 해오셔야 해요. 그리고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로 해야 태호가 출퇴근하기 편하지. 태호는 중간에서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혼집은 김 여사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정해졌고 혼수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용업계 대표자 모임이 있었어요. 지역 내 유명 살롱 원장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주 원장님, 여기서 뵙네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있던 일행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김 여사였어요. 태호의 친척 결혼식 때문에 이 호텔에 왔다고 했는데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죠. 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특히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나를 원장님이라 부르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죠. 윤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여사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김 여사님이시죠? 윤주 원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지역 미용업계를 이끄는 분이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인 상도 받으셨잖아요. 김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떤 계산적인 빛까지.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전 미용실 하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회장님은 계속해서 내 사업에 대해 칭찬했고 김 여사는 점점 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태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윤주 씨랑 다시 한번 식사하고 싶다고 하세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태호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오해라. 어떤 오해가 있었길래 그렇게 차갑게 대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건 오해가 아니라 오산이었어요. 내가 그저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하는 이혼녀라고 오산한 것이죠. 일주일 뒤 김 여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태호는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김 여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죠. 놀랍게도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윤주 씨, 지난번엔 내가 말실수를 많이 했네요. 나이 들어 가끔 실언을 해서.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자식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니까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어요. 우리 태호가 윤주 씨를 정말 좋아한다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참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김 여사는 밑반찬을 내 접시에 정성껏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대답을 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내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직원은 몇 명인지, 매장은 몇 개인지, 연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마치 사업 실사를 하는 것 같았죠. 윤주 씨, 사업체를 그렇게 크게 운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자 혼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김 여사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이 아닌 계산이 보였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김 여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윤주 씨 만나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 물었어요. 우리 태호가 아직도 윤주 씨를 많이 그리워해요. 사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내가 설득할 수 있어요. 김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런데요? 차분히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스크린 골프장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렵네요. 김 여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윤주 씨 같은 성공한 사업가가 조언도 해주고 혹시 투자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족이 되면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김 여사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혼녀라서 나이가 많다서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 가족이라고요? 그 위선에 말문이 막혔어요. 김 여사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태호 씨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사업 투자를 원하시는 건가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사돈끼리. 김 여사는 말을 더듬었어요. 내 안에 참았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태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느꼈죠.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이혼녀는 안 된다고 하셨죠. 초혼인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사업 규모를 아시고 나서 태도가 바뀌셨네요. 김 여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진가가 아닌 겉모습과 재산만 보시는군요. 처음엔 이혼녀라서 부족했다가 이젠 사업체가 있으니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됐나 봐요. 윤주 씨, 그런 게 아니라. 김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김 여사님, 제가 결혼을 포기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진심이었어요. 태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될 거예요. 김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반격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감히 이혼녀가 뭐라고. 김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만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투자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에게는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더 이상 저희 만남에 개입하지 마세요. 김 여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마 이런 반응은 처음일 테죠. 돈 있는 이혼녀라고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날 저녁 카페에서 태호를 만났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만남에서의 무시,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제안까지. 태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태호 씨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습니다. 윤주 씨,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제발. 태호의 눈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태호의 간절한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어요. 태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태호 씨, 당신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당신을 통해 저를 설득하려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작인데 결혼 후엔 어떻게 될까요? 차분히 말했어요. 태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단호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죠.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아쉬움이 일었어요. 태호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태호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홀가분했어요. 상처도 있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여사의 연락이 빗발쳤어요. 처음엔 문자로, 그 다음엔 전화로, 심지어 미용실까지 찾아왔습니다. 윤주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태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김 여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관계는 끝났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사업 투자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아직도 투자 이야기를 하시다니. 제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전 남편의 사업비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남의 사업에 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셨네요. 저는 그저 이혼녀라서 무시받았지만 제 인생은 스스로 일궈낸 자부심으로 가득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런 단호한 거절은 처음 당해보는 모양이었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호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로 태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것 이해합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눈물이 났어요. 태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좋은 사람만으로는 부족한 법이니까요. 가족이란 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김 여사가 다시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미용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원장님, 저번에 오셨던 그 어르신이 또 오셨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응접실로 김 여사를 안내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당함과 불안함이 섞인 모습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미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윤주 씨, 우리 태호가 사표를 냈어요. 네.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구청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술수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냉정하게 물었어요. 태호가 윤주 씨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만 태호를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소용없어요. 당신의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직설적인 거절은 처음일 테죠. 그럼 내가 태호 결혼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인데 어떻게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여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녀로만 봤어요. 제 인격이나 태호와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그건. 김 여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처음엔 이혼녀라서 부족했다가 나중엔 사업체가 있으니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됐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분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렇게 모진 말을. 모진 말이요? 제가 들었던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혼녀가 뭐가 좋냐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단호함은 분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떠난 후 잠시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미안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죠. 태호가 사표를 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때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자존심과 존엄성 같은 것들. 그날 이후로 김 여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태호에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새 출발을 위해 그런 생각은 접었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경이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윤주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경은 내 눈빛을 읽어냈나 봐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태호 씨가 고향으로 내려갔대. 공무원 그만두고. 알아. 그의 어머니가 말해줬어. 차를 마시며 담담히 말했어요.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직접 왔다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미경이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사이다다. 그 오만한 사람이 결국 무릎 꿇었네. 무릎 꿇은 건 아니야. 그냥 현실을 깨달은 거지. 담담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승리감이 일었어요. 그래도 태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잖아. 좀 아쉽지 않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 아쉬워.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특히 그 어머니와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와 맺는 관계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주변 환경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용기 있었어, 윤주야.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았을 텐데. 미경이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 나이 50이 넘었는데 뭐가 두렵겠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태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주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고향에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생활과는 많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윤주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세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가끔 만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선택으로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용실 체인은 잘 운영되고 있고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고 프랑스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는 나날들입니다. 미경이 가끔 묻곤 해요. 또 소개팅 할래? 그럼 전 웃으며 대답하죠.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결혼은 하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멋지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떳떳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내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